안녕하세요. 경자입니다. 4월은 공모주가 거의 없다 보니 조금 여유롭기도 하고 심심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방학 기간에 공모주 투자를 위해서 재정비를 하는 시간으로 활용하시면 좋겠다 싶어서 오늘 정보를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공모주 주관사로 자주 만나는 5대 증권사의 청약 한도를 올리는 방법, 그리고 청약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어떤 조건이 있는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증권사는 한국투자증권, 삼성증권, KB증권, NH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입니다. 이 5개 증권사는 대형 증권사이기도 하지만 또 공모주관도 자주 하는 증권사들이죠. 그래서 공모주 투자를 본격적으로 하실 생각이라면 5개 증권사에 계좌는 필수입니다. 없는 증권사가 있다면 여유 되실 때마다 하나씩 만들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한국투자증권부터 볼까요? 한국투자증권은 4개의 고객 등급이 있습니다. VIP, 골드, 프라임, 그리고 패밀리로 구분되는데요. 패밀리가 가장 낮은 등급인데 이 등급이시라면 청약 수수료 2,000원을 내게 됩니다. 그리고 한국투자증권은 청약 한도가 매우 적죠. 한투를 이용하지 않는 일반 고객들은 청약 한도가 50%로 줄어듭니다. 최근에 G2파워 청약하신 분들 어떤 느낌인지 아시죠? 자, 그럼 일단 내가 어떤 등급인지부터 알아봐야 될 텐데요. 앱을 접속하시고 이벤트 혜택을 클릭하시고요. 거길 들어가서 할인 고객 등급을 선택을 하시면 나의 등급이 나옵니다. 아까 4개의 등급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도 확인을 해보니 저는 프라임 등급이었습니다. 청약 수수료는 프라임 등급부터 면제가 되는데요. 그런데 이 등급을 받으려면 점수가 필요한데 프라임 등급은 300점 이상부터라고 합니다. 그럼 점수를 어떻게 받는지 알아봐야겠죠? 화면이 점수를 얻는 방법입니다. 글자가 상당히 작죠? 그래서 잘 안 보이실 텐데요. 그냥 요약을 해보면 한국투자증권으로 주식 거래를 하고 한국투자증권에 금융상품을 가입을 하면 점수를 조금씩 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상품을 가입하지 않는다면 쉽게 해볼 수 있는 방법은 3개월 자산 평잔을 3천만 원으로 맞추는 것인데요. 예를 들어 삼성전자 같은 주식을 한 투로 3천만 원 보유를 하고 계셔도 되고요. CMA 계좌에 3천만 원 예치를 해도 됩니다. 아니면 주식 1,500만 원, CMA 1,500만 원, 이런 방법도 있습니다. 그런데 평잔이라는 단어를 주목해야 되는데요. 3개월 평잔은 3개월, 즉 90일 동안 내 계좌의 잔고가 매일 평균 3천만 원이 되어야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CMA에 3천만 원을 예치했다 하더라도 공모주 투자하신다고 돈을 넣었다 뺐다 하면 평균 잔액이 3천만 원보다 적어지겠죠. 그러므로 CMA 예치금으로 평균 잔액 3천만 원을 맞추려면 공모주 투자로 3개월 중 절반, 즉 45일은 돈을 인출할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6천만 원 이상은 예치를 해야 평잔 3천만 원이 맞춰진다라는 부분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CMA 평균 금리가 약 1% 정도 됩니다. 파킹 통장으로 많이 이용하시는 토스보다 약 1% 이자가 적은데요. 그러므로 이렇게 CMA에 예치를 해두신다면 이자 1%를 포기해야 된다는 것도 염두를 해두시고 결정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한국투자증권은 좋은 팁이 하나 있습니다. IRP 계좌를 가입하고 거기다가 1원을 이체하면 프라임 등급으로 바로 적용을 해줍니다. 그러므로 한국투자증권 IRP 계좌가 있으신 분들은 거기에 1원을 이체하시면 되고요. 없다면 IRP 계좌를 만들고 1원을 이체하시면 청약 수수료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IRP 계좌도 비대면으로 손쉽게 만들 수 있습니다만 이 계좌를 만들면 또 비대면 계좌 개설 20일 제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므로 다른 증권사 계좌를 만들어야 된다면 조금 고민을 해보고 계좌 개설 우선순위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참고로 ISA 계좌도 같이 이름이 I로 시작하다 보니 헷갈리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IRP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이번에는 한국투자증권 청약 한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까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CMA나 주식 잔고가 3개월 평균 3천만 원이 된다면 청약 한도는 100%로 올라갑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았을 때 청약 한도가 50%였기 때문에 청약 한도가 2배로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주식 약정이 3천만 원이라면 청약 한도가 100%가 되는데요. 여기서 약정은 주식 매매를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3개월 동안 내가 주식을 매수하고 매도한 금액이 3천만 원이 넘어간다면 청약 한도가 100%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를 200%로 올리려면 화면 보시는 5가지 중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요. 그나마 해볼 만한 부분은 자산 평잔을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으로 끌어올리는 방법과 3개월 동안 주식 매매를 1억 원 이상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더 한국투자증권을 적극적으로 사용을 하신다면 200%까지는 그래도 한도를 쉽게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투의 최고 청약 한도는 300%인데요. 화면 보시는 2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는 3개월 자산 평잔이 1억 원 이상이고 청약일 전월 말일 잔고가 5억 원 이상인데요. 자산이 많으신 분들만 가능한 조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제 두 번째 삼성증권 볼게요. 삼성증권도 등급이 있습니다. 삼성증권을 평소 이용하지 않는 일반 고객은 2,000원 수수료가 있고요. 그리고 청약 한도도 한국투자증권과 마찬가지로 0.5배, 즉 50%로 축소가 됩니다. 공모주 투자하고 싶다면 삼성증권을 이용해라 라는 뉘앙스가 느껴지죠. 그래서 먼저 청약 수수료를 면제를 받으려면 우대 등급 이상이 되어야 하는데 기준이 엄격합니다. 전년 평균 잔고가 5천만 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22년도 올해 평균 잔고, 즉 매일 주식이든 CMA든 잔고에 평균 5천만 원 이상 있어야 내년에 우대 등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우대 등급을 받는다면 그 기간은 1년간 유지가 되는데요. 수수료를 면제받는 조건이 다른 증권사들보다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약 한도 50%를 100%로 올리려면 3개월 평균 잔액이 2천만 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장기로 보유하는 종목들은 한국투자증권에서 매매를 하고 단기로 보유하려고 매수한 종목들은 삼성증권에서 거래를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청약 한도를 올리고 있습니다. 청약 한도가 2배, 즉 200%가 되려면 화면 보시는 연금이나 적립식 상품을 가입하시던지 아니면 청약 직전월 평균 자산이 1억 원 이상 되어야 하는데요. 그나마 조건 중에서 해볼 만한 게 급여 이체입니다. CMA 계좌로 3개월 이상 급여가 매달 50만 원 이상 이체가 되면 청약 한도 우대를 받을 수 있는데요. 그러므로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은 본인이 받던 은행 통장 외에 삼성증권 CMA 계좌로 50만 원 급여를 분산해서 지급을 해줄 수 있는지 재무팀에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증권사는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청약 수수료가 일반 고객은 1,500원이고요. 다른 증권사보다 그래도 500원 저렴하죠. 그리고 특이한 점이 만 65세 이상은 경로자 후대로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그리고 청약 최저 한도는 100%부터 시작하는데요. 한투나 삼성증권보다는 그래도 양반입니다. 먼저 청약 수수료부터 볼게요. 청약 수수료를 내지 않으려면 KB스타클럽이라는 등급을 올려야 됩니다. KB스타클럽은 국민은행, KB증권, 국민카드 등 KB금융 계열사의 거래 실적을 점수화를 해서 등급을 부여하는데요. 매달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에 선정이 되고 한번 우대 등급으로 선정이 되면 우대 기간은 6개월간 지속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KB금융을 많이 이용하는 사람을 우대를 해주겠다는 것인데요. 수수료를 면제받으려면 가장 낮은 등급인 프리미엄 스타 등급이 필요합니다. KB 평점 1,000점 이상과 총 자산 100만 원 이상이 필요한데요. 총 자산 100만 원은 어렵지 않은데 평점 1,000점은 어떻게 획득할 수 있는지 볼게요. 앞서 말씀드렸지만 은행, 보험, 카드 등의 실적이 합산되기 때문에 각각에서 거래를 한다면 그게 합쳐지면서 1,000점이 넘어가면 되는데요. 그냥 KB증권만 거래를 하신다면 주식을 거래하시거나 CMA에 예치를 하시면 됩니다. CMA에만 예치를 한다면 3개월 평균 잔액이 2,500만 원 이상이면 되는데요. 그러므로 KB금융 계열사들의 모든 실적이 합산되는 조건이기 때문에 프리미엄 등급을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이번에는 청약 한도인데요. 최근에 청약 한도가 120% 생겼습니다. 프라임 클럽이라는 구독 서비스에 가입하거나 아니면 마이데이터에 타사 계좌를 연동하고 유지를 하면 청약 한도가 20% 올라가는데요. 앱을 키시고 메인 화면 우측 상단에 마이데이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거길 클릭하시고 내 자산 찾기에서 다른 은행이나 카드 실적을 연동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지금 하시면 스타벅스 커피 쿠폰도 하나 줍니다. 그러므로 하신다면 지금 하시는 게 그나마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청약 한도를 150%로 올리려면 역시나 상품을 가입하거나 KB증권으로 거래를 하셔야 되는데요. 3개월 동안 주식 매매를 3천만 원 이상 하시거나 자산 평균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한도는 150%로 상향됩니다.
그리고 청약한도 250%가 되려면 KB스타클럽에서 로얄스타 등급을 받으면 되는데요. KB금융 계열사 사용 실적이 평점 4,000점이 넘어가면 로얄스타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리고 청약한도 최고 등급인 300%는 역시나 자산이 많은 분들이 KB증권을 이용을 하시면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는 NH투자증권입니다. 청약 수수료가 없어서 좋았었는데요. 5월부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합니다. 2,000원인데요. 아직까지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 방법은 공지가 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에 내용을 알게 되면 NH투자증권이 주관하는 종목을 소개를 드릴 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NH투자증권은 최소 청약 한도가 100%이고요. 오로지 3개월 평균 자산으로만 청약 한도가 부여됩니다. 평균 자산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온라인 청약 한도는 150%이고요. 최고 청약 한도는 250%인데요. 3개월 평균 자산이 3억 원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본 증권사들의 최고 청약 한도는 평균 자산 3억 원을 기준으로 책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소개드릴 마지막 증권사는 미래에셋증권입니다. 미래에셋증권은 온라인으로만 청약을 하시면 청약한도 우대가 적용되죠. 그래서 청약한도가 우대 등급으로 고정된 증권사이고요. 그리고 브론즈 등급은 청약 수수료가 2,000원 있습니다. 브론즈 등급 위는 실버 등급인데요. 실버 등급부터는 청약 수수료가 면제가 되는데 쉽게 실버 등급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기준이 조금 독특한데요. 매달 말일 기준 잔액이 3천만 원 이상이라면 실버 등급이 부여됩니다. 그러므로 매달 말일에 미래에셋증권으로 3천만 원을 이체를 하시고 그 다음 날에 다시 인출하셔도 실버 등급이 부여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가족 합산으로 등급을 공유를 할 수 있는데요. 내가 실버 등급이라면 나의 가족과 나의 부모님들도 실버 등급이 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참 좋은 제도이죠. 다만 아쉬운 점은 지점을 방문해서 직접 신청을 해야 되는데요. 전화나 인터넷 신청이 안 됩니다. 그래서 가족관계 증명서를 준비를 하고요. 가족 중에서 한 명이 가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현장에 오지 않은 가족에게는 전화로 동의를 받는다고 하는데요. 미성년 자녀도 묶을 수가 있는데 미성년 자녀 계좌를 만들어준 부모님이 동의를 해야 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족 대표로 미성년 자녀 계좌를 만든 분이 지점을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5개 증권사의 청약 수수료와 한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또 환불금을 이체할 때 이체 수수료를 받는 증권사들이 있죠. 그래서 이체할 돈이 1,000만 원 미만이라면 카카오뱅크 등으로 계좌를 오픈뱅킹으로 연결해서 이체를 하시면 이체 수수료가 면제됩니다. 균등 청약 중심으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으로 돈을 가져오신다면 이체 수수료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저도 오늘 말씀드리려고 이것저것 찾아보다 보니 제가 아직 모르고 있던 꿀팁도 발견을 했습니다. 그러므로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 외에도 좋은 팁을 알고 계신다면 댓글로 공유를 부탁드릴게요. 그럼 공모주 방학기간이니까 잘 준비해 두시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